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파산 절차가 다 끝났다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이 딱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황을 오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파산관제인 배정호 님이 작성하신 파산 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된 후 새롭게 파산재단을 발견한 경우라는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파산 이야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사실 실무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파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는 점이에요. 하나는 종결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폐지라고 합니다. 종결과 폐지요. 용어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배당 절차까지 다 마치고 약간 정상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폐지는 배당할 재산이 너무 부족해서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거나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때 중간에 절차를 그냥 그만두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종결은 할 거 다 하고 끝내는 거고 폐지는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끝났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라도 재산이 발견됐을 때 이걸 처리하는 법적인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채권자들이 이 뒤늦게 나타난 재산으로 추가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자, 그럼 먼저 절차가 종결된 경우부터 한번 풀어보죠. 배당까지 다 하고 깔끔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짠! 하고 재산이 나왔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추가 배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추가 배당이 핵심인데요. 파산 절차가 종결 결정으로 끝났다고 해서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완전히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법원이 종결 결정을 내려도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법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종결 후래라도 예를 들어 채무자가 깜빡 잊고 신고하지 않았던 예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뒤늦게 회수한 돈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요. 파산관제인이 이걸 다시 관리해서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531조에 딱 규정되어 있는 추가 배당 절차입니다. 아하, 그럼 별도로 또 파산 신청을 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 파산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추가로 배당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법적으로는 파산 선고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재산이라면 설령 나중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재단 적극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설이고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종결은 그럼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죠. 이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재산이 부족해서 절차를 중간에 그만둔 거잖아요. 훨씬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폐지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 파산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부족할 때 내려지는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 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상황이 종결 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아, 그럼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관리할 주체가 없어지니까 원칙적으로는 종결 때처럼 파산 관제인이 나서서 추가 배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폐지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그냥 끝인가요? 채권자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폐지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때 재산이 발견되면 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 확정 전이면 가능하다.
네. 진짜 문제는 폐지 결정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법 제547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 발견된 재산을 바로 일반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먼저 파산 절차 진행에 들어간 비용, 예를 들면 관제인 보수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같이 법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이걸 재단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단 채권을 변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폐지 후에는 일반 파산 채권자들은 발견된 재산에서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재단 채권 변제하고 남는 게 없으면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화상관제인의 관리 권한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추가 배당 같은 절차로 바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채권자에게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재산이 발견되긴 했는데 나한테까지 안 올 수도 있다니.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에요, 폐지 후에 발견된 재산의 규모가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크다면요. 예를 들어 뭐 수억 원대라든지? 네, 그렇죠. 그렇게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줄 만한 실익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발견된다면요. 이때는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각주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일반 채권자들의 배당을 위해서 기존에 폐지됐던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로운 파산 신청이요? 기존 절차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는 거죠. 물론 이건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는 아니고 해석상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견해입니다. 와, 이건 정말 예성 밖인데요. 그럼 나중에 재산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잠깐 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도 파산 신청 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선 종결 후에 발견된 재산을 배당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새로운 파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추가 배당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종결 후에는 추가 배당. 네. 새로운 파산 신청은 주로 폐지 후에 상당한 재산이 발견돼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줄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거나 하는 등 면책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법 제56조 제1항 제3호 같은 사기 파산주에 해당하는 행위가 드러났을 때도 면책 취소와 함께 새로운 파산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추가적인 요건이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남용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파산 및 면책 절차가 다 끝났는데 면책을 받지 못한 특정 채권자가 있어요. 이 채권자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나중에 발견된 작은 재산을 빌미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한다. 이런 경우는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거죠. 대법원 판례 2018마 5435 결정도 비슷한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면책받지 못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 기회를 주려는 목적만으로 다시 파산 신청하는 것은 남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가 남용이 아닐까요? 그 판례에서는 종결 후에 발견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즉 추가 배당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 파산 신청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 새로운 절차를 열어야 할 만큼 정당하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야, 들어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종결이냐 폐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또 남용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네, 법이라는 게 참 간단하지가 않죠.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파산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뒤늦게 재산이 불쑥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결 경로도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해결 방법이 원래 절차가 종결로 끝났는지 아니면 폐지로 끝났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결은 추가 배당을 통해 기존 절차의 연장선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맞습니다. 폐지는
원칙적으로 재단 채권 변조로 끝나거나 정말 예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발견되어야 새로운 파산 신청이라는 별도의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폐지의 경우는 확실히 더 제한적이고 복잡한 측면이 있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법 제도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오늘 덕분에 파산 절차 이후에 숨겨진 이야기,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저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면 혹시 애초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 제기지네요. 예를 들면 파산 관제인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 신고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높이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절차의 효율성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계속 되어야겠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